그래서 생각보다 드셔도 되는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기 전에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수술 계획을 잡을 때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이 어떤 약이 있는지 처방전을 보여주시면 제일 정확한데요. 미리 저희에게 상의를 해주시면 어떤 약을 드셔도 되는지, 어떤 약을 끊어야 되는지 미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클라인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은 수술을 하기 전에 피해야 될 약이나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결정하시고 나서 수술을 준비하실 때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이 뭔지, 또 어떤 약을 피해야 되는지 안내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피해야 될 약들을 피하지 않을 경우에 수술 결과나 회복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술을 하고 나서 먹지 않아야 될 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를 먹었을 경우에 수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약이랑 보조제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먹지 말아야 할 약은 혈액 응고하고 관련된 약들입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어쨌든 절개를 하고 지혈을 하고 어떤 조작을 한 다음에 봉합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혈이 잘 되지 않게끔 방해하는 약제를 드실 경우에는 수술 후에 멍도 많이 들고, 심할 경우에 혈종, 피가 고이는 증상 때문에 피를 제거하는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서 결과는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야 될 약은 아스피린,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와 같은 피가 응고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약들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동맥경화나 혈관에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혈전증 같은 것들이 생길 우려가 있으신 분들이 장기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쉽게 멍이 들기도 하고 지혈이 잘 안 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의학적인 치료나 시술을 받으실 때 꼭 기본적으로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는 지혈을 방해할 수 있는 약들을 피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나머지 약들은 드셔도 되는 약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하는 가장 큰 수술이 전신 마취하에 하는 가슴 확대 수술인데 생각보다 피도 많이 나지 않고 수술 시간도 짧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 피해야 하는 약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용을 유지해도 되는 약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피임약, 고혈압약, 신경정신과 약물,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복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피임약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의 일종인데요. 지혈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고 마취하고도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원래 드시고 계시던 호르몬제를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에는 오히려 몸의 밸런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술 당일날까지도 유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수술 중에 혈압이 높으면 출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아침에도 약을 드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경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에는 잠이 좀 잘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드시거나 무드하고 관련된 약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 수술을 앞두고 그런 약들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그러면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 그리고 약물의 농도의 변화로 인해서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약들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뇨약 같은 경우는 수술 전날까지는 드시는 게 맞는데요. 수술 당일날에는 금식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당뇨약을 먹게 되면 저혈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먹어도 된다고 설명드린 약들은 수술 당일에 아주 소량의 물을 이용해서 복용을 하셔도 되지만 당뇨약만은 예외적으로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혈당에 빠지게 되면 너무 힘드시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드셔도 되는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기 전에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수술 계획을 잡을 때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이 어떤 약이 있는지 처방전을 보여주시면 제일 정확한데요. 미리 저희에게 상의를 해주시면 어떤 약을 드셔도 되는지, 어떤 약을 끊어야 되는지 미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처방전이나 이런 게 없고 굉장히 다양한 약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먹지 말아야 할 보조제는 오메가3, 한약, 비타민 E입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장기간 길게 복용했을 경우에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지혈이 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일주일 정도 끊는 게 중요하고요. 한약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좋게 만든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들이 오히려 지혈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주일은 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타민이랑 다르게 출혈 소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명확하게 용량을 잘 모르는 종합 비타민은 일주일 정도 끊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을 드실 때 마늘, 은행, 인삼, 생강 요거 같은 경우는
수술은 많은 농도로 많이 드시게 되면 지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를 묽게 하거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약들이 순환기 쪽에 도움이 되는 또는 이 혈액을 맑게 한다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조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혈을 방해하는 약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약들은 사실 많이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식사로 드시는 거 말고 건강을 목적으로 많은 양을 갖다가 드신다라고 하시면 수술 전후로 일주일 정도는 중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괜찮은 보조제는 비타민C 단일 제제나 유산균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드셔도 수술 전후에 큰 문제는 없으시기 때문에 드셔도 되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도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들은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 이외의 일상적인 약들, 변비약이나 증상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들은 언제든지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은 아니지만 수술 전에 중단해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흡연이랑 음주입니다. 흡연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는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는 목적으로 수술할 때는 폐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금연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금연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소 2주 정도만이라도 금연을 해주시면 수술 후에 산소 회복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수술 후에도 금연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이 흡연이 구형 구축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 흡연을 조금 참아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음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은 아무래도 탈수 증상을 조금 일으킬 수 있고 수술 후에 회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금주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음주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원칙적으로는 한 달 정도는 금주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최소 2주 정도는 회복되는 과정에서 음주를 하시게 되면, 특히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몰래 술을 드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붉어지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불편한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흡연은 수술하기 한 달 전부터 수술 후 한 달까지, 음주는 수술 전 일주일부터 수술 후 한 달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술 당일날에 감기 증상이 있으시면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많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미리 수술 스케줄을 조정해서 안전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수술을 받기 전후로 피해야 될 약, 먹어도 괜찮은 약,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클라인TV 조정목이었습니다.